제46회 한국선역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26번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 이제 27번부터 보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제위관이 있었던 사실, 왕을 찾아야겠죠. 네덜란드인 하멜이 표류했겠네요. 1653년 일본으로 향하던 중에 제주도에 표착했다라는 거죠. 삼전도의 굴욕을 겪은 아버지가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대요. 인조의 아들이 되겠네. 그렇죠? 즉위한 왕, 인조의 아들. 그래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왕이 됐으니 효종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효종을 찾아라라는 거죠. 첫 번째, 두 차례 나선 정벌에 조총부대 변급 신유, 그래서 나선 정벌이 있었던 건 효종 때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고, 2번 문신의 재교육을 위한 초계 문신제는 37세 이하의 이제 당 하관 중에 뽑아서 재교육을 시켰던 정조죠. 자, 세 번째,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누구 때요? 태종 때. 현존하는 동양의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라는 거 시험 잘 나오고, 또 나왔죠. 네 번째,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은 철종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술농민 봉기 때. 자, 다섯 번째,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균역법 영조 때죠. 그래서 두 피를 한 필로 감해줬다라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 가. 자, 정조가 일단 나왔어요. 왕은 정조고 가는 누구냐라는 거죠. 지난 6년에 굶주리는 제주도 백성을 구제한 누구는 이 신하가 아니고 누구를 얘기하고 있네요. 과인이 내리려는 상을 사양하고 천안신문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원치 않았습니다. 제주도에 구제한 정조 때. 다만 금강산을 보고 싶다 하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상 김만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 기생 출신 그 상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김만덕이에요. 이 김만덕이요. 그래서 이제 천안신분에서 벗어나는 것 뭐 이렇게 나오고 그 자신이 이제 크게 상인이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흉년이 들었어. 제주도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쌀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도민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정조가 상을 내리고 싶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 조선시대 여성 중에 왕을 아련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때 왕을 아련했다라는 거죠. 김만덕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왔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에 김만덕이 나왔고요. 동그라미 1번 농계가 나왔네요. 농계는 임진왜란 그 적장을 껴안고 자결을 순국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황진은 조선의 아주 아름다운 기생이었다라고 하고, 신사임당은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충도, 그렇죠. 그래서 글씨, 그림에 능했던 여성. 그리고 다섯 번째, 헌안설원. 그 홍길동전이죠. 허균의 누나가 되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한시로 굉장히 유명했다. 우리는 잘 생소하지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헌안설원의 시를 얻어가기 위해서, 글씨를 얻어가기 위해서 막 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정답은 2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9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발표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학교를 찾는 겁니다. 교육기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 여기에서 벌써 끝나야죠. 그렇죠? 입학 자격은 속과에 합격한 생원진사. 그렇죠? 그래서 속과가 생진과잖아요.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었고, 주요 건물로 대성전 명륜당이 있었고, 영조 때 이 입구에 탕평비를 새겼죠. 어디? 탕평비를 세운 것은 성균관 내에다가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균관을 물어보고 있으니 정답은 3번이 되겠고, 1번 서당은 초등학교죠. 초등교육입니다. 자, 두 번째 동문학 왠지 이 동문학 하면 근대사. 그렇죠. 그래서 1883년에
통역관을 양성했던 학교 영어 강습소였다라는 거죠. 3번 조선의 최고 대학교 성균관이고 네 번째 사부학당 사학이라고 하는 거 중앙의 중학교죠. 중고등학교 4학기고 그리고 다섯 번째 유경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였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30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정치기구를 찾는 겁니다.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림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어디에 소속된 실무 담당 관리들이 모인 장면이고, 그래서 아직 모르겠네. 자, 비국 주사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양난 이후 그럼 임진왜란 그리고 호란 그 양난 이후에 국방 문제까지 국방을 담당했었는데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국가의 중요한 모든 업무. 그래서 변방을 방비해라라는 이름에서 비변사라고 했는데 이 비변사가 비대해지면서 모든 일을 다 주관했다라는 거죠. 비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비변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비변사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고려의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던 감찰기구였어요. 그렇죠? 춘추관은 역사 편찬 보관을 했던 고려 조선의 기구였고요. 한성부는 조선의 한성을 담당했던 행정 혹은 치안까지 다 담당했던 기구였다. 홍문관은 3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언론기관의 역할을 했었던 조선의 기구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우리가 31번 들어갑니다. 자,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 다 한번 찾아봅시다. 궁극기무처가 설치되었다. 여러분 궁극기무처가 나왔으니까 1차 가보기역 아닙니까? 그렇죠? 됐고요. 자, 나번 왕비는 궁궐 밖으로 피신하고 민겨모가 피살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지금 민씨 일가가 난리 났고 흥선대원군이 잠깐 섭전했던 이모군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김옥균 등이 정변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1884년에 갑신정변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순서니까 1, 2, 3 나다 가가 돼야겠죠. 나다가 어딨냐. 나다가 4번에 있네요.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다음 문제 32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운동입니다. 자, 탐구기억서, 문헌조사 뭐 됐고요. 관련 인물 김광재, 양기탁, 배델. 여기에서 김광재, 배델, 양기탁. 자, 관련 기록물 단연 금연이죠. 금연 상체 광고하는 거. 그럼 언론기관이 참여했었네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 나라빚을 갚자라고 하니까 이게 대구에서 시작한 국채보상운동이구나.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집강소의 설치는 언제예요? 동학농민운동 때 그렇죠? 그 농민들의 자치개혁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틀렸고. 두 번째,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던 게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그리고 제국신문까지. 그래서 앞자 따서 2번이 정답이고 대황제가 참여했다라는 거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세 번째, 조선노농 총동맹의 주도 농민운동과 그리고 노동운동을 같이 했던 단체입니다. 그렇죠? 1920년대에 있었던 단체. 네 번째, 조선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로 여러분 이 1907년이면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통감부의 방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1907년이니까 틀렸고. 5번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3.1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3.1운동.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고요. 우리가 3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가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결과. 사건을 먼저 찾아보자. 6월에는 미상선 서프라이즈호가 황해, 연안에 난파되었는데 반뇌에서의 웅짐이 극도로 이루었을 때 불구하고 이들은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서 귀환했다. 그래도 이때는 괜찮았나 보네. 그런데 다른 사례로 무엇도 있었다. 이를 야기한 배는 경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 평양까지 갔고 약탈하고 난리를 폈다. 그래서 격침
땡땡땡이 그 내용이죠. 격침해서 명령이 내려지고 배는 불덩이를 이렇게 해서 소각시켰다라는 거죠. 뭡니까? 미국 상선에 대한 얘기고 미국 상선의 다른 경우에 뭐예요? 지금 이때는 소각시켰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1866년 평안도 관민이 합심해서 소각시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결과를 물어보는 거죠. 결과 뭐예요? 1871년에 있었던 신미양요가 발발했겠죠. 자, 1번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당시에 전래되고 있었고요. 이게 만약에 포교가 인정되었다라고 표현이 된다면 조푸수어 통상조약 이후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그냥 천주교가 전라되고 있었다라고 되니까 벌써 서학으로 해서 유입돼서 돌고 있었다. 당시에는. 자, 두 번째, 아무튼 이 얘기하고 상관이 없고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5군영의 하나였죠. 그래서 포스타수 삼수병으로 구성된 중앙군의 첫 번째 군대가 훈련도감이었다라는 거 선조 때. 세 번째, 신미양요가 발발했다. 그렇죠. 이 1871년에 어제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그래서 광어미라고 우리가 외웠다라는 그 3번이 정답이고, 자, 네 번째, 강화도 천도가 단행되었다라는 것은 고려시대죠. 그래서 몽골의 2차 침입 때 최후 정권이 밤에 갔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임술농민분기가 1862년 철종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 상황은 답이 될 수 없다.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3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그러니까 교사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 고종실록이네요. 지음은 이제 군국의 대해설 황태자로 하여금 황태자니까 황제가 있을 것이고 대리하게 하노니 의식 절차는 국내부 장례화원에 마련하게 거행해라라는 거예요. 자, 이 기록에 따르면 고종은 양위가 아닌 대리의 뜻을 밝혔다. 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너가 이를 돌보게 해라. 대신 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그럼 강제 퇴위 언제죠? 1907년입니다. 자, 1907년 이후의 상황이죠. 이후에 1907년 이후를 찾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민씨정권에서, 그렇죠? 조선 마렵의 민씨정권에서 1881년 신식군대를 만들었고 이모군란이 터진 1882년까지 있었던 신식군대 1번이니까 이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청일전쟁은 동학농민운동 중에 1894년 중에 우리나라에서 터져버린 거고, 을사늑약은 1905년이죠.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에요. 아관 파천도 역시 이전 상황이죠. 그래서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한 사건이고, 다섯 번째,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것. 이것이 1807년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킨 일본에 당시에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 고종 강제 퇴위 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막 그러니까 이 일본 놈들이 이거 시끄러 죽겠네 그러면서 군대를 해산시켰고, 이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가담하면서 의병의 규모가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이 이후 상황이니까 정답이고, 우리가 3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35번. 자,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군지 찾아라라는 거죠. 이곳은 서울 효창공원의 324 묘역입니다. 자, 여기에는 324의 묘와 헐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처단한 누구의 묘?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죠. 그렇죠? 안중근 의거가 1909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안중근 의사 4번에 있네요. 자, 김원봉 선생 하면 의열단이 생각나야죠. 1919년 만주에서 비밀 결사로 항일투쟁, 김원봉 의열단이다. 김좌진 장군은 우리가 청산리 대첩이 떠올라야 되고요. 1920년 나석주 의사죠. 의열단 단어로 동양적식 주식회사에서 폭탄을 던졌고, 자, 우리가 안중근 의사 지금 보신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 처단이었고, 이육사는 의열단원으로 활동을 했던 저항 시인이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광주학생 항일 운동에 그 연루돼서 일본 애들이 체포해서 옥살이를 한 20여회 하신 분이 이육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은 안중근에 대해서 4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3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2020년 한국사 교양 강좌고 배감 박은식 선생이 나와줬습니다. 교양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활동 참여, 황성신분의 주필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어떤 활동이었냐 모르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활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열을 한 거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라? 박은식 선생의 활동을 찾아라 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여의당 전서 누구예요? 정약용이지. 정약용의 여의당 전설 간행함과 동시에 이때부터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던 우리 뭡니까? 일제강점기 때 여의당 정약용 선생의 그 500여 권의 책을 수집해서 여의당 전서로 간행하면서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던 정인보, 문일평, 안재웅 이분들이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다라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국학 운동이었다. 두 번째, 국혼을 강조한 역사서인 한국통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혼으로 파악하신 박은식 선생이었다라는 거죠. 삼균지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기초 누굽니까? 소황 조용훈 선생이다. 소황이 호예요.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민중이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은 누굽니까? 1923년에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 행동강령을 작성을 했다라는 것. 다섯 번째,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는 조선사회 경제사. 그래서 우리 누굽니까? 백남훈 선생이 일제 정체성론을 반박한 거죠. 식민사관을. 그래서 당시에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을 세계사에 연결시켜서 우리 한국사를 접목시켜 봤더니 웃기지 마라. 우리도 봉건 사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남훈 선생이고 우린 정답은 박은식 2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3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학교를 찾아보자. 서간도의 학교예요. 독립군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만들었던 학교입니다. 학과는 새벽 4시에 시작하고 지침은 저녁 9시에 했고 군대 군사훈련을 했구나. 총기를 가지고 훈련을 받았다. 그렇지만 가장 엄격하게 요구됐던 게릴라 전술 이렇게 했다. 지금 뭡니까? 군사훈련을 받았던 서간도 지역의 학교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회영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활동했죠? 신민회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신민회가 서간도에 만들었던 어떤 거 서간도의 교육기관 신흥 무관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어야겠죠. 한번 찾아봅시다. 서간도의 교육기관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서전서숙 북간도에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1906년 대성학교는 안창후 선생이 평양에 1908년에 설립했던 민족교육기관이죠. 배제학당은 이제 아펜젤러 개신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서울에다가 세웠던 학교고요. 원산학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기관이죠.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원산에다가 세웠다. 5번이 정답이죠. 신흥무관학교. 그래서 서간도 신민회가 주축이 돼서 신흥강습소를 만들었고 그 안에 무관학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번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3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가 작성된 시기를 찾는 겁니다. 시기. 그렇다면 기사의 내용을 한번 파악해봐야죠. 소위 치안유지법은 언제요? 1925년의 치안유지법인데 어제 12일부터 조선에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이 있었구나가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실시하게 되었다. 정확하게 1925년 상황입니다. 일본에 있어서 보통선거법을 실시한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치안유지법이 실시되었던 상황이니까 1925년입니다. 그럼 1925년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한국 광복군에 입대하는 청년. 지금 1925년 상황에 볼 수 있는 상황이냐? 1940년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당시에는 한국 광복군이 없을 것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 관민공동회 연설.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훨씬 이전에 일제강점기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형평운동.
그래서 1920년대 형평운동은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를 1923년에 만들고 28년에 그 뭡니까 민족투쟁까지 이렇게 변모하는, 그러니까 25년에는 형평사 조선형평사의 형평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고, 네 번째 독립운동가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헌병무단경찰, 헌병무단통치는 1910년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전 상황. 다섯 번째 국민징용령은 훨씬 이후 상황이죠. 징용령 1939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925년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3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9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와 나 사건이 있는데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자, 가번 한번 볼게요. 서울 거리는 순종왕래의 장례행렬을 보고 1926년 상황이겠네요. 중앙고보 연예 학생들이 전달 발표한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1926년 60만세 운동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오늘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 안에서 실종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열받았다 그래. 박준채가 이렇게 때렸다라는 거죠.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926년부터 29년 상황,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신관에는 1927년에 만들어집니다. 27년 이 안에 들어가죠. 1번이 정답이고. 자, 두 번째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상황이니까 이 이후 상황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자, 교육입국조선은 훨씬 이전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될 수 없을 것이고요. 여자정신 근로령 역시 이후 상황, 전시 상황이니까 1940년대에 틀렸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 직후에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사이에 들어갈 1927년 상황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40번 민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성들이 지금 뭔가를 보고 있어요. 오늘 신문을 보고 있구나. 내 살림 내 것으로 등의 구호를 내세운 이 운동 1920년대 상황이죠. 주부들도 함께 하자는 글이 실렸어요. 가정 살림을 맡고 있는 주부들이 민족 장려를 위해서 조선인이 만든 물건을 써야 한다.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라는 거죠. 평양에서 조만식이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서울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동남 1번 해상공국이 뭡니까? 보부상 보호관청이죠. 이 혁파를 주장하였다. 혁파는 1904년에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는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조선물산 장려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물산장려운동 나왔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만들게 되죠. 1923년. 그러니까 이거 갖고 관계없죠. 시기는 비슷해요. 만약에 시기를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시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 사건을 물어봤으니까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위정척사 자산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한 것은 의병운동이겠죠. 자, 다섯 번째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한 계기는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운동. 그래서 헌병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은 2번에 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4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 지역을 찾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의 독립운동인데요. 김지섭 의사입니다. 김지섭 의사는 일본에 가서 일본 왕궁, 그래서 왕궁 앞에 이중교가 있어요. 그 다리에다 폭탄을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교 도쿄 왕궁의 폭탄 투척. 자, 1차 이봉창 의사 1932년 상황이죠. 국왕마차에 폭탄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쿄에서 사쿠라다문 앞에 숨어 있다가 은신해 있다가 쭉 나왔을 때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 지금 어디에요? 어떤 지역입니까? 일본 도쿄. 일본 도쿄입니다. 일본 도쿄에 대한 설명이니까 일본의 독립운동을 지금 찾아라라는 얘기 같아요. 자, 동남 1번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이 1914년 자신의 재산을 다 무기 구입했어서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 대규모의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 하와이니까 틀렸고. 두 번째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가 만들어졌다라는 1911년에 서간도에 우리 경학사를 만들었다. 28 독립선언 일본 도쿄죠. 조선천년 독립당 다 맞아요. 옳은 설명이죠. 28 독립선언은 1919년 도쿄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 4번 권업회가 조직돼서 권업회에서 권업신문을 발행했는데 연해주에서 조직한 권업회다라는 거죠. 5번째 외교활동을 위한 구미위원부는 미국의 워싱턴 DC에 그렇죠. 이승만이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임정의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미주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일본과 관련된 거는 3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42번이죠. 가종교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손병희 선생을 추모해라.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이 출제가 됐어요.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이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개창을 하게 되죠. 선생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고 하늘님의 덕을 세상에 널리 퍼져. 이게 뭐예요? 동학이죠. 동학을 모태로 무엇을 만들었다? 천도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조선이 선생을 잃은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손병희 선생을 추모하는 글입니다. 천도교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동그라미 1번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했다. 천주교죠.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한일단체인 항일단체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중광단은 대종교죠. 그래서 중광단에서 그 북로 군정서군까지 이 확대 개편되는 대종교입니다. 당군신앙. 개벽 신여성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이것이 천도교의 활동이죠. 3번이 정답이고 4번 여성교육을 위해서 이화학당을 설립했다.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래서 개신교니까 천도교와 관련 없죠. 틀렸고. 5번째 박중빈을 중심으로 사회생활운동은 원불교입니다. 그렇죠? 원불교에 대한 설명. 그래서 3번이 천도교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4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역사신문인데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 종로 일대 한옥을 보급하면서 조선인의 거주지를 지키는데 앞장서온 정세권 씨가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제정한 한글 학회네. 한글 국어 연구 기관을 얘기하고 싶나 봐요. 그렇죠? 새로운 회관을 기증하여 화제가 되고 있고 어디의 회원인 이극로 씨는 단칸반에 활동했던 이런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뭡니까? 힌트는 한글 맞춤법 통일한.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만들려고 했어요? 조선어 대사전, 큰 사전,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었다. 당시에 조선어 학회죠. 그래서 31년부터 42년, 이 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의 활동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1번 국문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국어 연구기관이죠. 1907년 주시경, 유길준 이분들이 활동을 했었고 태극서관을 운영했다. 신민회에서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고요. 자, 기관지로 만세보는 천도교의 활동이에요. 자, 4번째 최초의 한글 신문을 발행했다. 독립협회에서 만들었던 독립신문이죠. 자, 5번째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완성은 못합니다. 완성은 광복 이후에 했고 이 5번이 조선어학회의 활동사항이다. 5번이 정답. 자, 우리가 4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이 법이 있었던 시기를 찾아라라는 거죠. 그림에 초등학교가 나왔어요. 저는 지금 국민학교 현판을 떼어나고 초등학교 현판을 달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아하, 이렇다. 그럼 두 가지가 파악돼야 돼요. 하나는 일제강점기의 국민학교, 하나는 김영삼 정부 때 초등학교. 일제가 무엇을 공포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황국신민학교라는 명칭.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을 얘기하고 있죠. 일제강점기 때 국민학교령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국민학교령은 1941년 일본 놈들이 황국신민학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초등학교를 개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1941년을 풀어라라는 거죠. 시기. 그렇죠? 그럼 1941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파악해보자.
토지조사령은 1910년대니까 틀렸고요. 미스야협정 1920년대죠. 25년 미스야협정이 체결됐으니까 이제 틀렸고요. 자, 자유시 참변이 발생했다. 1921년 상황이고, 자, 네 번째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죠. 1920년대 우리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니까 틀렸고요. 자,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됐던 컷이 1940년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30년대 이후 지금 40년대 볼 수 있는 것이 암송이죠.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진 이후에 얘들이 이것을 미친 듯이 강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던 거는 5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밑줄근 선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표 동료 전단을 비행기에 싣고 있는 미군이 있어요. 미군이. 그리고 투표 얘기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뿌려진 전단을 줍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뭔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찾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진은 재헌국회구나. 구성을 위해서 아직 재헌국회가 구성되진 않았구나. 유엔 남국 임시위원단이 감시 아래 실시된 어떠한 선거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 1948년에 있었죠. 50 총선거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6.25 전쟁 중에 진행되었다. 6.25 전쟁 중에 195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은 1공화국이에요. 아직 1공화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50 총선거에 국회의원을 뽑고 그 다음에 헌법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이 한참 이후 상황이잖아요. 틀렸고. 민의원 참여연 역시 2공화국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이후 상황이니까 틀렸고. 유신헌법이 왜 나와요? 지금 72년부터니까 한참 뒤에 일.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50 총선거를 4번이 얘기하고 있으니 4번이 정답. 자, 3.15 부정선거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이승만 정부 때죠. 1공화국 1960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우리가 50 총선거는 동그라미 4번에 있다라는 4번이 정답이죠. 46번 다음 문서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는 거예요. 몇 년이냐 뭐 이런 거죠. 삼청계획. 삼청. 자,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왔고 삼청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위 근거에 의거 실시된 군부대 내 순화교육 대상. 아하, 이것이 신군부가 실시했던 삼청교육대구나라는 거예요. 하루 두 끼니 분을 세 끼를 나눠서 밥도 안 먹이고 죽으라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고 그냥 사람을 얼차려 계속 막 시키는 거죠. 지금 3일에서 5일 동안 배고프게 해서 참 진짜 아주 사람 죽이겠다는 얘기죠. 자, 육체적인 반발과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복중심 키우고 이게 뭡니까? 완전히 인권 유린이죠. 인권 유린이야. 자, 삼청교육대예요. 그래서 1980년 그 신군부가 그 불량배들을 그 교화시키겠다라는 빌미로 인권을 유린했던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삼청교육대요. 1980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2.12 군사반란 있고 그 다음에 이때지요. 그렇죠. 79년부터 이후에 요때 언제요? 12.6 사태로 4공화국이 막을 내리고요. 그리고 12.12 군사반란으로 신군부가 등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번 5번에 있네요. 5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47번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개헌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 개헌을 찾아보자. 내각 책임제 와 대한뉴스 나왔네요. 옛날 일이네. 내각 책임제 개헌안 통과입니다. 자,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허정과도 정부가 나왔어요. 허정과도 정부가 언제입니까? 4.19 혁명 바로 직후 상황이에요. 국회에서 넘어온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긴급 국무회의의 의결로 정식으로 공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경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1960년 4.19 혁명 직후예요. 직후. 그러니까 이 개헌이 내각 책임제로 2공화국이 이어져 가는데 2공화국이 시행된 것은 4.19 혁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1960년 4.19 혁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1번이 바로 나왔네요. 1번 1960년 4.19 혁명으로 허정과도 정부가 집권을 하고
국회에 이 일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제 문제점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내각 책임제로 개헌하겠다라고 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고 낭북조절위원회는 언제입니까?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이 있고 그것을 추진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예요. 틀렸고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에 있었죠. 당시에 신군부, 전두환 신군부가 있을 때니까 훨씬 이후 상황. 6.29 민주화선언은 1987년이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 때 우리 있었다라는 거죠. 자, 5번째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여러분 건준위는 광복과 동시에죠. 1945년 8월 15일 여운형 안재웅 중도좌 중도 우파가 만들었던 합자 기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4.19 혁명이 있다라는 거죠. 자, 48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48번. 가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봐라. 지도에서. 자, 모두는 우리의 고장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자. 우와, 원폭 피해자가. 귀국 후 삶에 대해 알아볼. 원폭 피해자면 일본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 일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피해서 귀국 후에 이렇게 돼.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초량 외관이면 부산 쪽인데, 그렇죠? 초량 외관. 그래서 조선시대에 외와 일본과 교류했던 무역항, 부산이죠. 강화도 조약으로 인한 개항장 어디예요? 인천 있고 부산 원산 인천순이죠.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순으로 세 개 항구가 개항됐고요.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가 어디예요? 부산이죠. 그럼 이제 부산이네요.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겹치는 거 다 부산이네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다 골랐네. 그 정답이 탁 나왔어요. 그렇죠? 부산입니다. 인천하면 뭐 강화도 조약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고 군산하면 그 일제강점기 때 쌀 수타랑으로 이용되었던 안타깝다. 목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포항 제철소가 있는 거니까 현대사가 이제 나오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대한 것은 정답은 4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아라라는 거죠. 자, 이곳은 옛 치안본부 남영동. 여러분 남영동이면 진짜 무서운데요. 고문을 막 했던 곳. 그 뭡니까?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투사들, 열사들을 가둬놓고 고문을 했던 곳이 남영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고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조로 설계했고 보세요. 뭐 아예 그냥 막혔잖아. 다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 건물에서 대학생 땡땡 누구가 물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 6월 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도화선이 됐고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건 뭐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아닙니까? 1월 달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알려지자 4월 달에 그렇죠? 박종철 시신을 부검을 했더니 물고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6월 달에 그렇죠. 4월까지 이제 시위가 계속 진행이 됐죠. 어떤 시위죠? 헌법을 개헌해라라는 거죠. 그랬더니 4월 달에 4월 13일 날 4.13 호원 조치를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되고요. 깜짝 놀란 정부가 항복을 하게 되죠. 6.29 선언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물 누굴 찾으면 돼요? 박종철 학생이 여기에 있네요. 박종철 열사. 김주열 열사 하면 뭐가 떠올라요? 4.19 혁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박종철 우리가 정답은 찾았고요. 민주항쟁. 윤상원 열사인데요. 윤상원은 5.18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의 시민군이었는데 민주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한열 열사는 역시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은 있어요. 만약에 이 사건을 물어봤으면 정답이 2개가 되는 건데 왜냐? 이한열 열사는 6월 9일에
그 최루탄 맞고 쓰러졌어. 연세대 학생이죠. 서울대 학생, 연세대 학생인데 쓰러지고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그리고 식물 인간 판정을 받고 뇌사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죽는다라는 거죠. 자, 전태일 열사 1970년 어떻게 합니까? 그 노동운동을 외치다가 그렇죠. 인간다운 노동자 노동 환경을 만들어 달라. 정부에서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휘발유를 뿌리고 몸에 불을 붙여서 분신을 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노동운동 1970년. 그 당시에 그 뭡니까? 박정희 정부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5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 한번 판단을 해보자. OECD 가입과 향후 과제인데요. OECD 언제 1996년에 우리가 가입을 하고요. 그때가 뭡니까? 지금 내용이 대한민국 경제협력기반 OECD에 가입했다. 이로 인해 현충국의 위상을 확보했고 이 내용을 다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OECD에 가입을 했고 이 정부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 1993년에서 98년 상황을 찾아라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라는 거 2000년이죠. 김대중 정부고요. 자, 동그라미 2번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2002년에 있었죠.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고 FTA 나오면 웬만하면 노무현 정부로 우리가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게 지금 왜 나와요? 그렇죠? 박정희 정부입니다. 틀렸고요. IMF의 긴급구제금융 안타깝지만 1997년 상황이죠. 그래서 IMF의 통화기금 외환 위기가 있었을 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46회 중급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풀이를 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론을 철저하게 분석을 다시 하셔야 돼요. 내가 몰랐던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기출문제 풀이죠. 그래서 몰랐던 부분 체크하고 이론을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문제 이제 지금 해설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해설 읽어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론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다시 풀어보시고 아는 것은 철저하게 알고 모르는 것은 확실하게 다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해설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2시간이죠.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